네, 안녕하세요. 테이블 김선우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IT적인 내용들도 있는데 어떤 설계적인 내용들도 있고 모듈러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앞서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과연 IT화를 모듈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는 그걸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화면 배열이 맞지가 않네요. 우선 저희 이름은 1011인데요. 숫자로 1011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IT 회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IT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세상인데 IT 회사가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보다 더 전문적으로 더 오랜 업력을 가지면서 칩을 만드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어떨까 이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IT 솔루션, 저희 원래 IT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수행했던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외관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IT와 모듈러가 만났을 때 어떠한 기술들을 저희가 수행했고 R&D를 진행 중에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창업을 해서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규모는 4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이고요. 상암에 위치해 있고 공장은 김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력의 구성은 절반이 IT 인력입니다. 그래서 IT 개발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건축 설계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절반은 건축 설계 경력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빌드잇이랑 빌드잇 N입니다. 네, 빌드잇과 빌드잇인데요. 빌드잇은 IT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 건축 설계 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빌드잇 M은 저희가 만드는 모듈러 브랜드입니다. 먼저 빌드잇은 빌드잇 AI랑 빌드잇 디자이너라고 구분된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공지능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다 설계를 한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요.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직관이나 디자인을 따라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거는 이 AI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룰 베이스되고 기본 설계 혹은 기획 설계 수준의 영향만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용자가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AI가 만들 때는 계산기처럼 숫자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듯이 입력값, 그리고 결과값으로 이루어지지만 디자이너는 사람의 직관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반자동 도구로 만들어주자. 이 두 가지의 컨셉으로 구분돼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AI는 배치도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저희가 원래 IT 회사로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공동주택 설계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에서부터 아파트,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자동으로 배치하는 건데요.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의 규모들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오피스텔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에 보이는 것들은 좀 3만에서 5만 이상의 아파트 배치도를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AI가 하는 거는 굉장히 컴퓨터라이즈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아직은 좀 숙달이 덜 되어 있지만 주니어 신입사원이 밤새서 일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굉장히 러프하지만 만들어내는 속도가 격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입니다. 때문에 계산 시간은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지만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호출을 1000번 하게 되면 1000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속도는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축 조례를 반영한 기본적인 법규는 지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인동거리 기준이 0.8H다. 그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더 설계적인 내용까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빌드잇 디자이너라고 하는 편집 도구에서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은 당연히 이 결과물로 설계가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AD 파일로 넘겨줍니다. CAD 파일에서 설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출력을 아웃풋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의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IT 기술 중에 하나가
3차원 가시화입니다. 뭐 드로잉에서 시작해서 CAD에서 도면을 그린다 하더라도 2D로만 되어 있는 환경에서 건축물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보다 3차원 가시화가 훨씬 더 중요하고 직관적이고 설계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빌딩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빌딩 디자이너는 편집 도구입니다. 근데 어떤 편집 도구냐면은 3차원 편집 도구 있고, 근데 3차원 편집 도구 많죠. 스케치업이나 맥스라인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반자동 모듈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스케치업에서 건물을 이동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동거리를 재서 이게 이동거리가 맞는지 N인지 OT인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뭐 침수를 올렸더니 용적률이 얼마가 되고 세대수는 얼마나 체크를 해줍니다. 이러한 모듈들이 다 탑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특징들은 이미지에 보이시는 이 작은 건물들, 지형들, 이게 다 이미 DB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사원을 설정하고 호출을 한다면 지형과 주변 건물들 속에서 건물을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사실은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형과 주변 모델링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설계 초기 단계에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특징들은 3차원 반자동 편집 도구이고, 그리고 실제 지형이나 주변 건물들을 자동으로 세팅하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실내 조망을 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했다면 시연도 보통을 해드리는데 오늘 시연 관계상 이렇게 설명으로만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계획은 제가 아까 AI를 말할 때 다세대도 나오고 아파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세대 주택입니다. 보시면 이 주변의 건물들이 다 DB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대상지를 입력하고 이 결과와 이 결과를 받는 데까지는 어떤 CAD를 그리거나 그리지 않고요. 3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 이 결과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설계가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주니어가 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니어가 돼서 이걸 평가하고 셀렉한 다음에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좀 더 넘어가서 더 큰 규모로 오피스텔, 복도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듈러와 접목을 하는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하겠다 이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을 할 때 방금 전에 다세대 주택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커스터마이징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학교나 기숙사를 계획할 때 이러한 이제 오피스텔, 평면의 구성이 비슷한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한다든가 하는 걸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대단지 아파트. 사실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100만 제곱미터까지 한 번에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여러 블록을 한 번에 돌린다. 뭐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IT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가 건축업계에서, 정확하게는 건축 설계업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었냐면 이 CAD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핸드드로잉에서 CAD로 넘어갔을 때 많은 반발도 있었고 어떤 디자인적으로 영혼이 없는 마우스로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건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생산성이 올라가고 건물의 품질, 더 복잡한 건물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더 좀 더 자동화된 도구가 있다면은 초기 단계에 사람이 해야 되는 노고를 줄이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은 좀 더 좋은 의사결정, 좀 더 합리적인 디자인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건축의 품질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빌드잇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빌드잇M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레퍼런스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빌드잇M과 빌드잇이 결합된 IT 관련된 모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철골조 모듈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소개해 주신 철골조 모듈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장에서 외장재, 내장재, 그리고 화장실 도기까지 설치돼서 적층하는 방식이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뭐 와이어나 볼팅으로 접합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실제 지어진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초구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이고요. 이 모듈러, 지금 보여드리는 건 디자인적 위주로 좀 접근해서 레퍼런스를 잡아봤습니다. 기존의 모듈러라고 했을 때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좀 더 다른 외관들을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인력 중에서 파사드 디자이너들도 따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파사드에 대한 최적화 혹은 이제 디자인에 대한 차별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부의 루거, 라운드 형태의 루거가 적용된 디자인이고요.
이게 이제 이따가 IT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지금 1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두 동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틀 안에 두 동을 짓다 보니까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과연 이 디자인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나의 거대한 마블 큐브, 대리석 큐브로 되어 있는 디자인의 단독주택이고요. 또 하나는 샵하우스라고 해서 1층에는 상가, 2, 3층에는 단독주택이 올라가 있는 6x6m 모듈의 3층짜리 모델입니다. 도시명 그 컴팩트 하우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것도 현재 전시 중에 있는데 이제 기역자 형태의 모던한 삼각형 지붕의 형태입니다. 저희는 그 구조적으로는 4층까지 현재를 짓고 있고요. 이 모습은 2층입니다. 2층인데 지붕이 좀 거대하게 올라가서 3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학교도 저희가 학교에 대한 실제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학교에 대해서는 이따가 사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설계 단계에서 방금 보여드린 빌드 디자이너를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줬던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서초등학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 빌드 디자이너를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지만 또 다른 점은 이제 기존의 파라메트릭 툴을 사용해서 설계에 이제 적용을 한 내용입니다. 쉽게 이제 라이노, 그래스호퍼를 사용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개봉동에 있는 그 현장 사무소인데요. 이게 그 현장 사무소는 옮겨서 재사용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모듈러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현장 사무소고요. 당연히 컨테이너 박스보다 비싸지만 3번 사용하면 그때부터 싸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적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금액은 3번 사용했지만 싸지지만 대신에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이제 컨테이너 박스보다 훨씬 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현장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수차 충전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처럼 적층형 방식으로 놓고 빠지는 방식이 가장 빨랐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13개 사무소 정도를 저희가 가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이나 농막과 같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빌드 내용이 IT 기술이랑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까 빌드 설명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빌드 AI가 만들어내는 배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모듈러의 컨설팅, 건축주들이 와가지고 모듈러 주택을 만들 때 가장 고민됐던 게 많게는 3x 9m까지 그 박스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평면을 그들이 가진 땅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많은 논의가 필요로 합니다. 기둥도 피해야 되고 물량도 줄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아까 보여드린 빌드 AI를 지금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이걸 이제 대외 서비스용으로 만들 것인가 내부의 설계 경량 강화용으로만 만들 것인가 또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R&D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거는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샵하우스나 여러 제품들을 빌드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에 연동을 해서 전국 어디든 사업용을 설정하면 주변 건물을 똑같이 불러오고 우리 제품들을 이렇게 올려볼 수 있는 마치 흡사 오프라인 메타버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같은 개념으로 디지털 트윈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효과로 활용하는 프로세스이고요. 두 번째가 이게 이 실제 빌드 디자이너를 활용을 해서 운서초등학교의 배치를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배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3D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많은 3D 도구가 있지만 모든 프로젝트에 이러한 프로그램 주변 지형을 올리고 주변 건물을 다 해서 이렇게 배치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데이터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서 기존의 학교들이 얼마나 공간감이 있거나 운동장이 보이는가, 빛이 얼마나 드는가 이런 것들은 한정중학교에서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큰 어필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결국에는 교육 환경이었거든요. 교육 환경에는 빛이나 어떤 조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그 문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CG로 확인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파사드 디자이너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통해서 구름 모양을 형상화하는데 많은 이제 시도와 디자인 옵션을
창출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구과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던 건데 음압병동을 설치를 합니다. 음압병동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그리고 음압병동은 어디가 효과적인가,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서 어디가 효과적이고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를 프로그램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검색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토의 지형 정보와 공간 정보, 그리고 기존 건물 위치 정보들을 가지고 위치를 탐색을 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탐색하냐면요, 뭐 병원이나 학교, 공공부지 이런 것들을 셀렉팅을 해서 미리 알람을 하고요. 그 위치에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은 이러한 다양한 옵션들을 무작위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계속 뽑아내고 사용자는 그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빌드 디자이너라는 곳에서 편집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편집된 결과가 BIM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빌드에 설명드릴 때 아직까지 설계가 기획 설계나 기본 설계에 활용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건물을 지으려면 실시 설계까지 돼야 됩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아웃풋을 BIM으로 변환합니다. BIM으로 변환하는 방식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델링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디가 창이고 어디가 벽이고 어디가 복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LOD 100에서 200 사이 수준의 BIM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저희만의 포맷이 있는 거고요. 그거를 실제 LOD 300 이상의 BIM 라이브러리랑 매칭을 해서 아웃풋을 내보낸다. 이게 사실은 저희의 이 BIM 변환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로 지도상에서 후보지를 선택해서 사용자가 폴리곤을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배치를 생성하고요. 배치된 결과는 복수의 프로젝트를 만들면 A, B, C 후보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를 사용자가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 중에 하나는 당연히 3차원으로 보게 되고 기존까지는 2D 기반에 그냥 들어가면 됐다라 했지만 이제는 주변 건물이 막히는 게 있느냐, 뭐 음악 병동이긴 하지만 그 병상의 이제 정주 환경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최종적으로 편집되는 결과에서 이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조망이나 자연 채광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뭐 기능들을 다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뭐 클릭하면 일사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1초 시간, 뭐 수인한도 기준이 판단된다거나 하는 것들도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그 대리석인데요. 이 대리석을 건물 스케일로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대리석을 외장재로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대리석을 외장재로 쓰면은 실제로 건물을 바라봤을 때 울긋불긋하게 보입니다. 대리석 패턴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만한 스케일의 대리석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스케일이 여기는 좀 진한색, 연한색, 뭐 살짝 패턴이 보이다 해서 울긋불긋한 모양인데 저희는 이거를 그럼 스케일업을 해서 진짜 대리석 큐브처럼 보이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스케일을 업하면은 실제 사람 눈앞에 갖다 놓으면은 픽셀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깨집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강판에다가 고해상도 인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거를 건물 스케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눈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건물에 입힌다고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그래서 기존의 건축 방식에서는 디자인을 할 때 픽셀라이즈를 임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패턴을 입힌다고 하는 식의 접근을 했었는데 저희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개념은 뭐냐면 그 픽셀로 쪼개져 있는 거에 실제 스케일이 업되지 않은 이미지를 패치워크로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칭을 할 때 어울리는 조각을 찾아다가 매칭을 해서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1층 인전시간 가보시면은 그 건물을 가까이서 보시면 멀리서 봐서 저 해상도를 보지만 가까이서 봐서 텍스처가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걸 또 구현할 수 있는 고해상도를 출력을 해서 외장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던 이미지를 이렇게 보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IT의 기술을 활용해서 특화 설계를 구현을 해냈던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이네요. 이거는 이제 제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단열재를 쪼개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향후에 대량 생산을 고민을 했을 때, 그리고 현재는 샌드위치 패널을 쓰고 있지만,
그냥 EPS 단열재를 쓰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판의 단열재를 로스밖에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테스트를 해봤고요. 당연히 이제 뭐 수학적 계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스 채우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근데 더 의외의 효과는 뭐냐면 결국 컴퓨터라이즈드가 되어 있고 로트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이러한 어느 위치에 몇 번의 패널인가가 추적이 가능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생산에 스마트 팩토리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R&D 단계로 그냥 테스트를 진행해 본 거고요. 저희도 뭐 그 스마트 팩토리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모아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 플랫폼으로는 이런 영상이나 3D를 이제 웹상에 띄워놓고 B2C 영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빌드잇이라고 하는 게 생산성을 높이는 건데 이 빌드잇을 모듈러와 결합을 한다면 모듈러의 설계 제작 혹은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듈러의 상품성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